엄마의 발인식 날 남편은 낚싯대를 쥐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누나 매영이가 올린 사진. 이게 대체 뭐야? 출장 갔다면서. 동생이 내민 핸드폰 화면에 새겨진 남편의 얼굴. 사진 속 날짜는 사흘 전, 바로 내가 피눈물을 삼키며 엄마를 보내드리던 그날이었다. 누나가 만만해서 그런 거 아니야? 동생의 원망 어린 속삭임이 비수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장례식 내내 사위는 어디 갔어? 라는 물음에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 했던 그 시간들. 마지막 길까지 사위 얼굴 한 번 못 보시고 눈을 감으신 우리 엄마. 끝까지 무시당한 엄마의 그 얼굴이 떠오르자 눈물이 주체할 수 없었다. 영정사진 앞에서 남편을 향해 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이 치욕 반드시 10배로 갚아줄게.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할 거야. 여기서 잠시 숨을 죽여보자. 이 여자의 가슴 속에 피어오르는 그 검은 불꽃. 한 방울의 눈물이 떨어지기 직전 그녀의 손이 떨린다. 복수의 서막이 시작되는 순간. 과연 그녀는 어떻게 그 칼을 휘두를까? 긴장된 숨결 속으로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 보자. 사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새로운 감동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세요. 그 맹세는 벌써 2년 전 일, 하지만 그 다짐은 단 하루도, 한순간도 흐려지지 않았다. 내 눈물은 말라붙었고 그 자리에 차가운 얼음 같은 분노만 남았다. 서슬 퍼런 칼날이 되었다. 남편은 내가 다 잊은 줄 알겠지. 여전히 순종적이고 둔한 아내라 믿겠지. 그는 내 침묵의 진위를 영원히 모를 거야. 그 침묵이 체념이 아닌 완벽한 파멸을 위한 길고 긴 준비 시간임을. 오늘도 그 준비의 하루가 시작됐다. 새벽 4시. 옆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코골이. 거대한 시계추처럼 내 시간을 재촉한다. 나는 입을 스치는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조심하며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부엌으로 향했다. 4월 새벽 공기. 아직 차갑다. 냉기 어린 바닥에 첫 발을 디딜 때마다 온몸 신경이 곤두선다. 하지만 그 차가움은 흐린 정신을 깨끗이 씻어준다. 싱크대, 유리 그릇. 어젯밤부터 불려놓은 약재들. 짙은 갈색 물을 우려낸다. 사흘 전 남편이 일찍 퇴근하며 검은 봉지를 식탁에 툭 던졌다. 어머니 입맛 없으시다네. 내가 시장에서 제일 좋은 걸 골라왔으니 당신이 정성껏 따려. 그의 말은 항상 간단했다. 내가 사왔으니 내가 하라는 명령. 그 뒤 숨겨진 수고들. 약재 씻기, 밤새 불리기, 불 조절, 몇 시간 끓이기. 그 고통의 시간들은 그의 말박일, 온전히 내 목, 보이지 않는 노동. 나는 가장 큰 솥에 약재와 물을 부었다. 가스레인지에 올렸다. 불을 켜자마자 씁쓸하고 무거운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 냄새는 내 22년 결혼 생활을 압축한 듯했다. 처음엔 역겨워 헛구역질 났다. 이제는 무감각해졌다. 아니, 무감각해지기로 했다. 1시간쯤 지났다. 졸다가 소뚜껑 김에 손등을 대었다. 짧은 신음. 찬물에 담그자 붉은 자국이 부풀었다. 쓰라린 통증이 파고들었다. 하지만 소리 낼 수 없었다. 남편이 깨면 인상 쓰며 타박할 테니까. 나는 아픈 손을 감싸 안고 다시 솥앞을 지켰다. 남편이 정한 시간. 정확히 아침 7시까지. 이 지옥 같은 냄새나는 보약을 완성해야 했다. 6시 50분. 드디어 보약이 한 그릇 가득 우러났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릇을 받쳐 식탁에 올렸다. 순간 안방문이 열리며 남편이 나왔다. 마치 내 시간을 정확히 아는 듯 항상 같은 타이밍. 그는 보약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냄새 좋네. 수고했어. 어머님께 갖다 드려야 하니 보온병에 담아. 나는 말없이 찬장에서 깨끗한 보온병을 꺼냈다. 보약을 담았다. 내 부은 손등은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니, 보고도 모른 척하는 거겠지. 내 고통,
노력 따위 그의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으니까 보온병을 청가방에 넣어 건넸다. 그는 겉옷을 입으며 현관으로 갔다. 문 열기 전 늘 하던 말, 어머니께는 내가 밤새 걱정돼서 직접 다렸다고 해. 당신은 아무 말 마, 어른 신경 쓰이게 할 거 없어. 알았지? 쾅 문이 닫혔다. 나는 텅 빈 집에 홀로 남았다. 식탁이 내 몫으로 떠놓은 식은 보리차 한 잔뿐. 밤새 잠 못 이룬 핏발선 눈으로 현관문을 오래 바라봤다. 수고했다는 한마디에 내 밤샘, 손 흉터가 지워질까? 아니, 지워지지 않는다. 오히려 가슴속 차가운 장부에 새겨질 뿐. 그날 오후, 저녁 재료 사러 동네 시장 갔다.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시장 입구. 가장 눈에 띄는 과일 가게 앞 익숙한 목소리. 동네 어른 몇몇에게 둘러싸인 사람. 바로 내 남편, 박진태. 그는 어르신들 손을 일일이 잡고 90도로 허리 굽혔다. 서글서글 웃었다. 아이고, 박서방. 어머님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하시네? 아침에 보니 뜨끈한 보약 들고 가던데. 진짜 효자야. 평소 나를 보며 며느리 돌이 부족이라 했던 김씨 할머니 칭찬의 남편은 손살에 치며 웃었다. 아닙니다. 자식 돌이 할 뿐인데요. 다 어머니 복이죠. 제가 더 잘해야지요. 그러며 슬쩍 목소리 높였다. 마치 내가 근처에 있다는 걸 아는 듯. 사실 우리 집사람이 아직 물정 몰라서요. 제가 챙겨주지 않으면 깜빡할 때 많아요. 시어머니 모시는 게 서툴러도 어르신들께서 예쁘게 봐주셔야 해요. 제가 더 신경 쓸게요. 순간 내 손에 든 장바구니가 떨어질 뻔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주변 어른들. 에고, 이런 사위가 어디 있어? 속 깊다. 아내를 저렇게 감싸주다니. 요즘 복받은 남자야 칭찬 쏟아냈다. 나는 야채가게 그늘에 숨어 지켜봤다. 내가 밤새 달인 보약으로 효자 흉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철없는 아내라 만들며 명예 높이는 남자. 그게 내 남편.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나쳤다. 하지만 등 뒤 웃음소리와 칭찬. 수십 바늘이 등을 찔렀다. 분노, 억울함, 배신감. 이제 사치였다. 20년간 수없이 느꼈으니까 이제는 기록하고 기억하고 때를 기다릴 뿐. 그날 밤 남편은 술 취해 소파에 쓰러져 잤다. 그가 깊이 잠든 걸 확인하고 안방 장롱 깊숙이 낡은 이불 덮개 및 상자 꺼냈다. 삐걱 자물쇠 풀자. 세월 흔적 묻은 가계부 3권, 22년 결혼 생활. 내 눈물, 한숨, 다 담긴 역사책. 가장 최근 가계부 펼쳤다. 삐뚤은 글씨, 번진 눈물 자국 위, 반듯한 지출 내역. 넘길 때마다 잊고 싶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15년 전 5월, 시동생 전세 보증금, 친정 엄마 결혼 반지 파라보템, 시누이 남편 보증 잘못 써서 병원비빼 빌려줌. 5년 전 7월, 내 이름 대출로 남편 차 교체. 가계부는 돈 기록이 아니었다. 내 22년 인생. 남편 박진태 위선 증명. 그의 숨통끈을 날카로운 칼날. 오늘 날짜 찾았다. 펜 들었다. 잉크 번지지 않게 숨 참고 썼다. 4월 15일. 시어머니 보양식 약제비. 17만 3천 원. 거기 멈췄다. 붉은 펜으로 추가. 남편의 효도 행세. 체면 유지 비용. 오늘 시장서 나 깎아내린 언어폭력대가 가계부 덮었다. 상자에 넣고 자물쇠 채웠다. 창밖 어둠. 여전했다. 하지만 내 눈은 선명히 빛났다. 친정 엄마 발인 날 낚싯대 들고 웃던 내 얼굴. 그래, 마음껏 웃어. 내가 누리는 모든 게 피와 눈물 위 신기루란 걸 곧 알게 될 테니까. 내가 가장 빛나는 순간, 가장 존경받는 자리에서
내가 내 모든 걸 무너뜨릴게. 나는 조용히 누웠다. 거실 코골이. 건물 무너지기 전 불길한 울림처럼 들렸다. 복수의 서막. 이미 오래전 시작됐다. 이제 끝을 향해 한 걸음. 무심코 고개 들었다. 벽 단력 봤다. 오늘 날짜 위 동그라미. 엄마 길 2년 흘렀다. 하지만 기억은 어제처럼 선명. 복수의 칼날이 나를 세운 그날. 모든 시작. 그날도 평범한 오후. 찌개 끓이고 저녁 준비 중 갑자기 전화벨 요란했다. 화면 남동생. 심장 덜컥. 이 시간에 동생 전화 없을 텐데. 무슨 일 분명.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동생 목소리. 다급히 떨렸다. 누나, 엄마가 이상해. 숨 못 쉬셔. 의사 말마. 마음 준비하래. 빨리 와. 순간 세상 소리 멎었다. 손펜 떨어져 바닥 굴러가는 소리만 아득. 마음 준비. 며칠 전 영상통화로 웃어주시던 엄마. 믿기지 않았다. 나는 울부짖듯 거실로 달려갔다. TV 보는 남편에게. 여보, 엄마 위독해. 빨리 병원 가야 해, 남편.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화면 안 떼고 건성. 호들갑이야. 어제 병문안 갔을 때 괜찮으셨잖아. 무심한 말에 피 거꾸로 솟았다. 애원했다. 제발. 이번엔 내 편 대줘. 손 잡아줘. 동생 목소리 이상했어. 무서워. 혼자 못 가. 그제야 남편 고개 돌렸다. 눈에 걱정 없음. 짜증만 가득.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말. 당신 아버지 제사라도 돼? 장모 연세에 아프신 거 하루 이틀도 아니야. 유난 떤 거지. 난 오늘 중요한 약속 있어. 혼자 다녀와, 유난? 엄마 숨 거두는데 그게 유난? 나는 얼어붙었다. 말 못했다. 온몸 피 식었다. 22년 무시와 멸시. 하지만 이 말은 달랐다. 내 존재 근원인 엄마를, 내 슬픔을 부정하는 말. 더 구걸 안 했다. 떨리는 손으로 코트 걸치고 집 뛰쳐나왔다. 택시 타고 병원 향해. 차창 밖 풍경. 눈물로 일그러졌다. 왜 난 이렇게 무력할까? 소중한 사람 모욕당할 때 아무것도 못할까? 병원 도착. 중환자실 앞복도. 남동생 내외. 망연자실 앉아. 나 보자 동생 팔 잡았다. 누나. 엄마가 누나만 기다리셨어. 유리창 너머 엄마. 앙상 마른 몸. 기계 주렁 매달고 헐떡이는 숨 의사 허락받고 들어갔다. 엄마 기적처럼 눈 떴다. 초점 없는 눈. 나 오래 봤다. 메마른 입술 움직였다. 정수아. 박서방은 그 한마디에 세상 무너졌다. 마지막까지 엄마. 딸이 혼자 아님 확인하고 싶었을 거야. 사위에게 사랑받고 든든히 기대는 걸 보고 싶었을 거야. 진실말 못했다. 응, 엄마. 지금 오고 있어. 급한 일 처리하고 바로 온대. 거의 다 왔어. 거짓말 목소리 갈라졌다. 엄마 힘이 웃음. 손 뻗었다. 종이처럼 가볍고 차가운 손 잡는 순간 엄마 입 달싹였다. 조용히 눈 감았다. 심장 박동기. 길고 단조로운 기계음. 엄마 마지막. 동생 처절 울음. 중환자실 채웠다. 나는 엄마 손 잡고 주저앉았다. 눈물 안 나왔다. 너무 큰 슬픔 앞에 눈물 길 잃는다. 머릿속 텅 비었다. 생각 못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정신 차리고 장례식장 보고 연락. 동생과 정신없이 처리. 그 와중 남편 전화 걸었다. 안 받았다. 메시지. 엄마 돌아가셨어. 여전. 확인 순간 숨 멈췄다. 한 통 문자. 발신자 남편. 급한 지방 출장 잡혀 내려가야 해. 장례 잘 치러. 돈 필요하면 연락. 온몸 힘 빠졌다. 핸드폰 떨어뜨릴 뻔 출장. 잘 치러. 돈 필요하면.
16글자 안 미안함 없음. 애도 없음. 오직 변명과 오만. 돈으로 해결하려는 나는 움직이지 못했다. 슬픔 속 가슴. 다른 게 꿈틀. 분노였다. 엄마 일은 슬픔보다 크고 차갑고 단단한. 장례식 내내 옆 상주 자리 텅 비었다. 친척 도착. 조문객 찾아올 때마다 수백 번 질문. 박서방 어디 갔어? 사위 안 보이네. 무슨 일? 입술 깨물며 거짓말 반복. 갑자기 급한 출장. 중요한 일이라 어쩔 수 없이. 죄송해요. 나는 죄인. 엄마 외롭게 보낸 죄인. 남편 못 건사한 죄인. 조문객 안타까운 눈빛. 하지만 그 안에 동정과 멸시 느꼈다. 특히 친정 형제들 싸늘한 시선. 가슴 깊이 상처. 밤 깊어 조문객 뜸해진 장례식장. 국화꽃 둘러싼 엄마 영정 앞 홀로 섰다. 사진 속 엄마 화사한 미소. 그 미소에 눈물 터졌다. 엄마, 미안해. 내가 미안해. 죄송해요. 마지막 길 초라하게 만들어서 사위 안 왔어요. 내 슬픔 유난이라 했어요. 다 내가 못나서 그런가 봐. 내가 강하지 않아서. 악착 같지 않아서 영정 부여잡고 아이처럼 울었다. 눈물 흐르고 흘러 더 안 나올 때 고개 들었다. 텅 빈 옆자리. 남편 있어야 할 자리. 오래 봤다. 안에서 단단히 굳는 것 느꼈다. 슬픔, 죄책감, 수치심 뒤섞인 강철 같은 결심. 그래, 너 안 왔지. 이 수모 안겨줬어. 좋아. 기억할게. 오늘 내 눈물, 모멸감. 언젠가 내 어머니 돌아가실 때 오늘 내가 한 것보다 완벽한 며느리 돼줄게.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내 모든 걸 빼앗을게. 텅 빈 장례식장. 하얀 국화 향기 속 내 진짜 복수 시작됐다. 장례 3일. 3년처럼 길었다. 시간 더디. 공간 한숨과 위로. 숨겨진 가시 돋친 말들로 채워졌다. 옆자리 끝까지 비었다. 그 빈 공간. 거대한 구멍처럼 시선 빨아들였다. 사람들은 위로 건네며 눈은 빈자리 향했다. 바늘방석 앉은 기분. 특히 친정 식구 시선. 대놓고 원망 안 했지만 행동 말투에 칼날 숨겼다. 형님, 어머님 가시는 길 사위 얼굴 못 보시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옳게. 조문객 앞 손 잡고 위로. 둘이 되면 가슴 후벼 팠다. 눈에 안타까움 아닌 남편 관리 못해서 비웃음. 남동생 더했다. 장례 비용 절차 상의하며 짜증. 매영이한테 연락해? 언제 온대? 출장이라도 장인 장모 둘이야. 집안 우습게 하나? 분노 당연. 하지만 화살 내게. 힘없는 누나로. 마치 내가 책임져야 할 듯.